이쁘다 되게. 날만 좋았으면. 내가 수중구를 사가지고. 성화로 가네. 딱따구리 둥지는 나뭇가지나 풀을 엮거나 쌓아 올리거나 굳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름 30cm 이상의 살아있는 나무에 구멍을 파서 만듭니다. 나무를 파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단단한 부리로 끌처럼 사용하여 각도를 바꿔가며 나무를 파고 들어갑니다. 파낸 나무 부스러기는 부리를 이용해 입구에서 바깥으로 뱉어냅니다. 입구 근처를 약간 아래로 기울이게 설계하여 비가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맨 아래쪽은 자신의 배가 딱 맞게 들어가도록 기능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를 세로로 두 쪽으로 절단한 상태로 둥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가 와서 해양 오염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 등 해양 자원에서 유래한 신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시품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재는 디자이너 존 펠트와 마르코스 롤란디 마코스 롤랜드아이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해양 갑각류의 키틴을 기반으로 한 천연 고분자입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장난감, 식품 포장재, 일회용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방식에 비해 더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생분해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환경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이러한 생물 유래 재료는 단지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철학, 즉 사물에 대한 사랑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재 혁신의 미래 모델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체는 특정 재료에 대해 뚜렷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보석이나 가짜 모피처럼 진짜를 대신할 대체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모피라는 재료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 혼다 사야한드 세이는 폐기 예정인 인공모피를 활용하여 털을 다루는 전통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종류의 모피를 수작업으로 재구성합니다. 혼다 작가는 일본 와카야마현 고야구치코야구치에 위치한 모피 산업 중심지에서 장시간 연구하며 장인들의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 재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모피 제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혼다 작가는 자연과 인공이 일반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둘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고자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물질성과 의미의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며 현대 사회의 진정성 어센티시티 집착도 작업에 반영됩니다. 그녀는 또한
가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혼다의 작업은 경이로움을 전달하고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일본에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말이죠. 그중 한 곳은 아키타현 가타가미시에 위치한 도요카와 유전입니다. 이곳에서는 1882년에 시추가 시작되었고 19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718개의 유정이 있었으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86,800kl에 달했습니다. 도요카와 유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국내 석유에 희귀하면서도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유정은 폐쇄되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비투멘은 아키타현 가타가미시 도요카와 지역에서 조몬시대부터 채굴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톡이나 점토 인형을 접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후기에는 비투멘이 오사카와 에도로 운송되어 정제유로 가공되었으며 유증기 생성이나 잉크 및 염료 제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비투멘은 일본 최초의 아스팔트 다리인 도쿄 간다강의 슈에이바시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다리는 1923년 건설, 다이쇼 시대에는 도로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연간 생산량이 4,000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도요카와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 비투멘의 채굴과 운송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생산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전시는 익숙한 물건들에 포함된 구성 원재료의 정확한 양을 큐브 형태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구는 8가지 서로 다른 원재료로, LED는 5가지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이 원재료들이 지구로부터 어떻게 유래했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원재료가 어떻게 채취되고 정의되며 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수용하도록 강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수준의 물질성을 만들어냅니다. DRIFT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설치 작업으로 알려진 디자인 듀오로, 전구와 LED는 제품이지만 동시에 다른 제품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제품은 특정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새로운 제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Zeker? Stop. 알겠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 재료는 점차 다루기 쉬운 물건으로 변형되어 갑니다. 나무는 특히 2000년 이상 활용되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길게 자르고 표준화하는 등 직선형 목재로 가공되어 왔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산업적 기준에 따라 가공되지만 나무는 여전히 옹이, 즉 가지가 자라났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이 옹이를 강조하며 나무가 본래 자연적인 물질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오타쇼는 일본에서 목재 가구 생산에 관여한 후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효율성 개념에 지배되지 않는 수공예의 작품을 구상해냅니다. 그는 나무를 자신만의 결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옹이를 나무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세계 여러 문화는 재료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신기술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예 중 하나가 인도 메갈라야 지역의 카시 부족이 만든 살아있는 뿌리 다리입니다. 이 숲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로 우기에는 종종 홍수가 발생합니다. 고무나무 뿌리로 만든 다리의 건설 방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카시 부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며 완성까지 수십 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빗물 침식에도 더 강해집니다. 이 다리의 사진은 피트 옥스퍼드가 촬영했으며 줄리아 왓슨의 저서 Lotti Design by Radical Indigenism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토착 민족이 자연과 맺는 공생적 관계로부터 유래된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왓슨과 옥스퍼드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흙은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이 원재료의 다양한 형태와 나눈 대화는 각 문명의 특징을 결정지었습니다. 우에다 유지는 일본의 도자기 중심지 중 하나인 시가현 시가라키 지역에 기반을 둔 도예가입니다. 그는 시가라키와 이가 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점토의 특성과 마주하며 독특한 제작 기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점토는 장석이 풍부하여 가마에서 높고 팽창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우에다는
이러한 원재료 자체를 자주 사용하지만 혼합물이나 유약을 활용한 실험도 병행합니다. 그는 점토로 마감된 가마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들을 만들어냅니다.すみません、大変お待たせしました。セットいただきますね。今の揚げたての天ぷらも作るんで。예쁘네. Arigatou,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